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온TV 안철준 촌장입니다. 오늘은 선택과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올바른 선택, 실수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택 설계자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의 책인데요, 올리비에 시본이라고 행동경제학 쪽 관련돼서는 기업의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의 첫 문장으로 이 책은 시작되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말이죠, 비슷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고 하죠.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이런 말로 변주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적인 전략은 제 각각의 이유로 성공하지만 반대로 실패한 전략은 비슷비슷한 이유로 실패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성공 스토리들이 넘쳐나지만 꼭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이야기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자가 봤을 때는 실패한 유형들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잘 분석해서 고민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덜 실패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요지이죠. 아이디어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편향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본인이 의사결정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설계자, 이 책에서는 디시전 아키텍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결정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편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돼서 그러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주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내 얘기,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 내 생각이 맞지 라고 확증하게 되는 형태의 바이어스, 편향,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편향 중에 하나는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경험이 많죠, 또 그 다음에 성공의 히스토리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더 똑똑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과신, 자기 확신이 강한 바이어스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게 맹점이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손실 회피라고 하는 바이어스, 편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더 많이 나는데, 하지만 리스크가 더 많은데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덜 잃고 덜 위험한 쪽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DNA 속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편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을 거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어진 생각의 틀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다고 해서 바뀔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편향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의 편향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편향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작을 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결해서는 이 편향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밥을 뭘 먹을까, 식당을 뭘로 갈까, 어떤 영화를 볼까, 그것도 선택이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노력합니까? 그럼 머리만 아프죠. 이런 경우에는 외려 휴리스틱처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바이어스, 편향이 도움이 되기도 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요소 때문에 편향을 개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느냐?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조직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이고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협업,
그리고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탁월한 결정은 그 조직이 만들어낸 룰을 잘 따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프리젠테이션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데 누군가 이니셜리 처초에 그 아젠다나 어떤 판단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발표한 내용에 사람들의 의견들이 바이어스, 편향 또는 각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내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이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협업의 핵심이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논쟁. 반대 의견도 편하게 낼 수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토론이 만들어질 때 건전한 의미에서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판단을 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의 의견들이 조율돼서 판단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얘기해 볼까요? 프로세스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조직의 프로세스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각각의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뭔가 툴이 마련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더의 핵심 과제는 말이죠, 리더가 의사결정권자가 되기보다는 의사결정 설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협업과 프로세스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그 의견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협업과 프로세스를 위한 40가지가 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3가지 내용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편향을 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이 대화에서 논쟁이 있어야 되고 의견 불일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최종 결정은 가급적 하룻밤 미뤄라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성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생각들이 더 숙고되고 성숙되고 더 옳은 판단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두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정도 묵히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를 위해서 조직과 협력과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리더의 몫입니다. 리더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좋은 판단과 좋은 결정은 좋은 훌륭한 사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이죠. 저자는 100% 동의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브 잡스도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조직들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드는 데 일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러한 조직과 시스템과 협업의 구조를 만들면 그 구성원들을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리더는 의사결정자가 되기보다는 의사결정 설계자, 디시전 아키텍터가 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 지금까지 선택 설계자들 올리비에 시보니의 이야기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하는 딜레마에 있는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더 나은 결정, 그 다음에 실수가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아프실 텐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덜 실수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시스템의 능력, 그 다음에 조언자의 의견들을 최대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협력관계, 그 다음에 토론의 장,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